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08회 전산액 1급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기 주식을 취득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처분한 경우에 다음 중 재무제표상 자기 주식의 취득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이 표기되는 항목으로 옳은 것은 자기 주식을 취득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처분했으니까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발생한다. 자기 주식은 자본거래죠. 그래서 답은 자본조정이 되겠습니다. 2번, 전주는 천안의 제품을 판매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으로 제3자인 철원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받았대요. 자, 남이 발행한 당좌수표 회계처리 뭐를 한다고요? 현금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내가 발행한 거는 당좌 예금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기말재고자산은 실제보다 과대 계상한 경우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잘못된 것은? 자, 기말재고자산은 실제보다 과대 계상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매출한가 어떻게 계산하죠? 기초 더하고 단기 제품 제조원가 더하고 마이너스 기말이죠. 이렇게 하는 게 매출원가예요. 그런데 기말재고자산은 실제보다 과대 계상이니까 기말재고자산이 올라가면은 매출원가는 감소된 상태죠. 매출원가 감소된 상태니까 매출총액이라 당기순이익이 당연히 과대 계상된다. 왜 그래요? 원가가 적으니까. 그러면은 자본이 당연히 이익이익금이 과대 계상되니까 자본이 과대 계상되겠죠. 그래서 이거에 해당하지 않는 거를 고르시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일반기업 회계지산 무형자산의 상각에 관한 내용이네요. 1번,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정해법, 채권잔해법 등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해법이고요. 2번,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의 신뢰성 문제로 인해서 자산은 인정되지 않고요. 다만 우리가 합병 같은 거 할 때 발생한 영업권은 된다고 했었고요.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에도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에 정해진 경우에는 20년을 초과할 수가 있겠죠.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자리에서 단기 투자자산의 합계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기 투자자산의 정의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1년 만기 정기예금이랑 단기 매매증권은 단기 투자 자산이 되겠죠.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6번, 비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비유동부채이니까 앞에 B자 들어가죠. 이런 거 모를 때 어떻게 하라고요? 실기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계정 항목 등록에 들어가셔서 조회하셔도 되고요. 재무상태표에서 조회하셔도 되고요. 자, 여기서 봤더니 비유동부채니까 사채랑 퇴직급여 충당부채인 두 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유동성 장기부채랑 선수금은 유동부채가 되겠네요. 7번,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근거해서 다음에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 재고자산 평가손익은 얼마인가? 자, 취득원가랑 순실현 가능가치를 확인을 해서 지금 보시면은 세제 같은 경우는 취득원가보다 추정 판매 가격이 더 높기 때문에 저가법으로 평가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비누 같은 경우는요, 취득원가보다 추정 판매 가격이 낮기 때문에 비누만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만원에 100개 곱하면은 평가손실이 100만원. 8번, 다음 중 수익의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시용판매의 경우에는요, 수익의 인식은 구매자의 구매 위사 표시일이 되겠고요. 2번, 예약판매의 경우에는 수익의 인식은 자산의 건설이 완료되어 소비자에게 인도된 시점이 아니고요. 진행 기준으로 해야 돼요. 3번, 할부 판매의 경우에는요, 수익의 인식은 항상이 틀렸죠. 4번, 위탁 판매의 경우에는 수익의 인식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제품을 인도한 시점이 아니고요. 수탁자가 제3자에게 실제로 판매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답이 1번이 되겠네요. 9번, 단기 원재료 매입액은 20억이고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기초 원재료 재고액보다 3억 원이 감소한 경우에 단기 원재료 원가는 얼마인가? 자, 이런 거는 좀 어렵잖아요. 어떻게 하시냐면 숫자를 한번 넣어보시면 돼요. 해볼게요. 이렇게. 자, 기초 원재료 재고액을요, 3억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기 원재료 매입액이 20억이죠? 근데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어떻게 되냐면은 기초 원재료 재고액보다 3억 원이 감소했대요. 그러면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0이 되겠죠?
그러면 단기 원재료 원가는요, 2개 더하시면은 23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숫자가 다른 걸로 해셔도 상관없어요. 5억을 넣으셔도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2억이 될 테니까 더하고 빼면은 마찬가지로 23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10번 제조원가의 구성요소로 옳은 것은이네요. 자, 그래서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전부 다 제조원가 명세서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기말 제품 재고액 일단 안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빼고 그다음에 기초 제품 재고액도 안 되고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제조원가 명세서의 맨 하단에 있다. 그쵸? 그래서 요것도 헷갈리시면은 계정 과목 등록하시거나 제조원가 명세서 조회하시면 우리가 계정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답이 3번이 되겠네요. 이거 3번이 아니라 4번이 되겠네요. 11번 당사는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 원가를 배부하고 있다. 단기의 제조간접 원가 실제 발생액은 50만원이고 예정 배부율은 정해져 있는 200원. 단기의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3000시간일 경우에 다음 중 제조간접 원가 배부 차이로 오른 것은. 그래서 제가 멤버십 강의하면서 이런 거는 틀리면 안 된다. 틀리지 않는 방법 우리가 몇 번 풀이를 해서 습득을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실제와 정상 개별 원가를 비교를 해서 실제가 더 크면 과소고 정상이 더 크면 과대다. 그쵸? 자, 그래서 넣으면 되겠죠? 예정 배부율 2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발생이 50만원 주어져 있네요. 그쵸? 그리고 3000시간이래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실제 배부 기준일이 3000시간이 여기다 넣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정상 개별 원가는 60만원. 그런데 정상 개별 원가가 더 크네요. 그쵸? 그러면은 과소가 아니라 과대 얼마나? 10만원 되겠죠? 이렇게 푸시면은 정답이 1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12번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1번 각 공정별로 원가가 집계되므로 그쵸? 원가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고 2번 일반적으로 원가를 재료 원가로 가공 원가로 구분해서 원가 계산한다. 3번 기말 제공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단기 완성품 원가는 일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볼까요? 자, 이거 공식 외우라고 하셨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가를 재료원가, 가공원가, 그래서 재료비, 가공비로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자, 선입선출법이랑 평균법이 같으려면 일단 수량이 똑같아야 되겠죠? 이 완성법 환산이 똑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기초 제공품이 없어야 돼요. 이래야지 이 공식에 의해서 환산량이 동일하겠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다. 기말 제공품이 아니라 기초 제공품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13번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되는 거 뭐예요? 답이 3번이죠. 그쵸? 이건 쉬우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14번 부가지세법상 업종별 사업장의 범위로 맞지 않는 것은 자, 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이랑 부동산 임대업과 항상 비교를 하셔야 된다. 부동산 임대업은 법인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이고요. 부동산 매매업은 어떻게 돼요? 그쵸? 법인의 본점인 거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중 부가지세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률상 면세 대상으로 열거된 것을 제외한 모든 제한이나 용역의 소비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고요. 2번 납세 의무자는 개인 사업자나 영리법인으로 한정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납세 의무자는 비영리법인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사업자를 얘기하는데 개인은 안 되고요.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개인도 포함을 한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실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기입니다. 1번 거래처 등록 밑에 거 보시고 천천히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2번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도 여기 있는 거 보시고 천천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요. 요것도 어렵지 않으니까 해보시면 되는데요. 자, 거래처별 초기 이발에 가셔가지고요. 첫 번째로 뭐 하냐면 기업은행을 신한은행이 장기차입금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기업은행 단기차입금 지우시고 두 번째 어떻게 하시냐면요. 정기본 재무상태표 가셔가지고요. 단기차입금 대신에 장기차입금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요것도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일반전표 입력입니다.
1번 미국은행으로부터 2022년 10월 31일에 차입한 외화 장기 차입금 중에서 3만 달러를 상환하기 위해서 보통예금 계좌에서 3,900만 원을 이체해서 지급했대요. 일자별 적용 확률은 아래와 같다. 그래서 자 기말 장부가액은요 1,250원이 된 거고요. 내가 실제로 돈을 준 거는 1,300달러 1,300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화 장기 차입금 장부가액부터 없애주시면 보통예금부터 해볼까요? 3,900만 원이 나갔는데 외화 장기 차입금 얼마 갚은 거다? 미국은행한테 1,250원에 3만 달러 곱한 3,750만 원 곱한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실제로는 3,750만 원을 갚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실제로 갚은 게 3,900만 원이니까 나는 외환 차손이 얼마 발생했다? 외환 차손이 150 발생했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출거래죄 모모 가방이 발행한 어음 5천만 원이 부도 처리됐대요. 자, 부도 처리됐으니까 일단은 받을 어음이 없어지면서 부도 처리된 것보다 부도 어음과 수표로 계정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2번은 자주 나오지 않았던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면서 당황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황하실 수가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부도 어음과 수표 계정을 처리해야 된다는 거 요거는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3번 임시주주총회에서 6월 29일 결의하고 미지급한 중간배당금이 있는데요. 원전지주세액 154만 원의 제한 금액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대요. 원전지주세액은 뭐로 처리하죠? 예수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자 미지급 배당금이 1,000만 원이 있었는데 보통예금으로 지급하고 예수금이 있었다.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제품의 제조 공장에서 사용할 기계장치를 대주주로부터 무상으로 받았대요. 기계장치가 차변의 증가를 했는데 무상으로 받았으니까 자산 수중 이익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단기매매 차익을 목적이니까 단기매매 증권이다. 그쵸? 자 이거를요 대우전자의 주식 2,000주를 1주당 2,000원에 취득하고요. 증권거래 수수료를 포함한 대금을 모두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해야 돼요. 단기매매 증권의 취득시 부대비용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비용 처리하는데 무슨 비용?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자주 나오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 나오시면은 틀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보통예금으로 401만원 지급했는데, 단기매매 증권이 400만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인 수수료 비용, 영업의 비용이니까 앞자리가 9로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비용을 10,000원 처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6번. 다원의 외상매출금 400만원 중에서 100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약속 어음으로 받았대요. 그러면은 외상매출금을 없애주시면서 현금이랑 받을 어음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네, 문제 3번입니다. 1번 남양가방에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았대요. 그래서 거래처는 남양가방 하시면 되겠고요.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BC카드로 하시면 되겠다. 요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신용카드 판매액은 매출채권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품을 판매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을 하시면 되겠네요. 금액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있는 거 보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표용은 메인 매출전표에 17카드 과세이고 거래처는 남양가방인데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를 어디로 해라? BC카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특별주문 제작하여 매입한 기계장치가 완성돼서 특수운송 전문업체인 쾌속운송을 통해서 기계장치를 인도받았대요. 자, 기계장치의 매입 부대 비용이기 때문에 계정 과목을 기계장치로 해야 되겠죠. 그쵸? 유형자산의 취득부대 비용은 유형자산으로 처리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 수치했으니까요. 전표 유형은 메인 매출연패 51과세에 거래처는 쾌속운송, 전자 여부는 열을 하시면 되겠고요. 계정 과목은요. 기계장치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3번 정도정밀로부터 제품 임가공 계약에 따른 제품을 납품받고 전자세금 계산 수치했대요. 제품 임가공 비용은요 1,000만원인데 전액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대요. 단 제품 임가공 비용은요 외주 가공비 계정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인 매출 전폐의 과세 유형은 50일 과세의 거래처는
정도, 정밀, 전자, 여부는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여 하시면 되겠고요. 외주 가공비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자, 다음에 4번. 제조공장 인근 육군부대에 3D 프린터기를 외상으로 구입하여 기증하였고 아래와 같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기증을 했어요. 그렇죠? 기증을 했기 때문에 기부금으로 회계 처리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급한 금액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기부금은 뭐죠? 그렇죠.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이기 때문에 과세 유형은요 54 불공으로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기부금으로 전액 385만원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봉사 영업부에서 사용할 복합기를 구입하고 대금은 하나카드로 결제했대요. 자, 그래서 거래처는 OK 사무가 되겠고요. 자,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비용으로 처리한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복합기를 구입했는데 비용으로 처리하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얘는 뭘로 처리해야 된다? 자산으로 처리해야 돼요. 자산 비용 구분에 대해서 문제에서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요 원칙대로 처리한다. 원칙대로 처리하는 얘기는 비품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요 첫 번째 포인트는 그렇죠. 카드 과세이기 때문에 미지급 거래처를 카드사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 두 번째 포인트는 계정 과목을 비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국민가족으로부터 고급 핸드백 가방 제품의 원재료인 양가죽을 매입하고 아래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대요. 부가세는 현금으로 지급했고 나머지는 외상거래로 했대요. 그래서 부가세는 현금으로 지급했고 나머지는 외상거래이다. 원재료 구입했으니까 계정 과목은 원재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재료를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외상매입금과 현금을 나눠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전표 수정입니다. 제일자동차로부터 영업부의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했는데 대금은 전에 보통예금에 대해서 지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대요. 해당 업무용 승용차의 배기량은 1990인데 모르고 앞자리를 빼먹어서 990을 했대요. 자, 990을 했다는 얘기는 얘는 우리가 공제를 받았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실제로는 1990cc이기 때문에 1000cc를 초과하기 때문에 얘는 실제로는 불공이에요. 그쵸? 그래서 보시면은 부가세를 공제받는 것으로 회계 처리를 했는데 실제로는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쵸? 메인 매출 전표에 들어가셔서 유형만 54 불공을 51 과세로 5를 기입했어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54 불공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비영업 승용차의 구입과 유지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매출거래처 댕댕 5대의 파산 선고로 인해서 외상매출금 300만원을 회수불능으로 판단하고 전액 대손상각비를 대손 처리했는데 알고 봤더니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었대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수정전은 어떻게 했냐면은요 대손상각비를 전액 300만원 인식했는데 어떻게 돼요?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으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된다? 대손충당금을 먼저 상계하고 나머지 잔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해야 되니까 9월 15일에 일반 전표 입력하셔가지고요 대손상각비를 150으로 바꿔주시고 추가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결산자료 입력입니다. 2023년 9월 16일에 지급된 255만원은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어서 가지급금 처리했는데 결산일에 봤더니 250만원 외상매입금을 상환한 것이고요. 나머지는 알 수가 없대요. 알 수가 없어서 단기비용 처리했으니까 잡손실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가지급금을요 없애주시면서 외상매입금 상환했으니까 넣어주시면 되겠는데 잠시만요. 오타가 있네요. 자, 외상매입금을 250만원 하나 무역거였고요. 나머지는 진짜 알 수가 없어서 잡손실로 5만원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결산이 현재 필립전지에 대한 외화 단기 대여금이 있었는데요. 결산의 현재 기준환율이 1달러당 2,200원이래요. 그래서 외화 평가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봤더니 자 3만 달러나 6천원 봤더니 2천원짜리였어요. 그쵸? 2,000원짜리였는데 2,200원이 됐으니까 200원 곱하기 3만 달러 해서 600만원 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6천만원이 있고요. 2,200에 3만 달러 곱해서 6,600만원 구하신 다음에
6,600만원 구하신 다음에 얘와 얘의 차이를 외화 환산 손실로 넣어주셔도 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기말 잔액이 6,600만원이니까요. 단기 대여금이 내가 갚을 돈이 늘어난 거죠. 늘어났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했네요. 단기 대여금이니까 내가 빌려준 돈이 600만원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외화 환산 이익으로 하시면 되겠죠. 3번 대상 충당금은 결산이 현재 미수금에 대해서만 설정한대요. 자, 미수금은 기타 채권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미수금은 어떻게 처리하죠? 자, 매출채권은요, 우리가 대손상각비 얘는 판관비로 처리하고요. 미수금 같은 건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렇죠. 영업의 비용에 뭘로 한다? 기타의 대손상각비 계정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핵심이에요. 기타의 대손상각비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래서 하는 건 쉽죠? 자, 재무상태표 조회하시면요. 이렇게 돼요. 미수금이 4천만원 있는데 대상충당금이 10만원이 설정되어 있는데 자 1%로 설정하는 거니까 대손율 적용했을 때는 미수금은 대상충당금이 얼마나 되냐면은 대상충당금이 40만원이 돼야 돼요. 그쵸? 40만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10만원만 있으니까 나는 추가로 30만원을 대손상각비로 설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차변에 기타의 대손상각비, 대변에 대손충당금을 넣어야 된다는 거를 기억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은 기타의 대손상각비 잊지 마셔야 돼요. 자, 문제 6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당해연도 1기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 중에서 카드 과세 매출의 공급대액과 합계액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죠? 자, 메인 매출장에서 카드 과세 매출만 조회하시면 되겠고요. 문제 6번은 제가 3번까지 설명하고 같이 한번 실습해 볼게요. 자, 2번 6월의 영업의 비용 지출액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3번 2023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부가세 신고서 조회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얘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예정신고 기간에 카드 과세 매출의 공급 대가 합계액은요. 자, 메인 매출장은요, 무슨 화면이냐면, 한번 조회를 먼저 해볼게요. 자, 매출과 매입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인데요. 자, 이렇게 매출 누르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바뀌어요. 그래서 유형을요, 보시면은 카드 과세니까 카드 과세 매출이죠. 하시면은 바로 나오네요. 그 분기계가 얼마냐면은 자, 보시면은 공급 대가니까 요거 합계 금액 하셔야 되죠. 그래서 얼마냐면은 분기계가 133만원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6월의 영업의 비용 총 지출액. 저는 손익계산서가 편해서 손익계산서 해볼게요. 그래서 6월의 영업비용의 총 지출액은요, 보시면 66만 4천원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5월 거도 조회하시면요, 53만 3천원이잖아요. 그래서 64만 4천원에서 53만 3천원 빼주시면 11만 1천원이 되나요? 네, 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맞죠? 네, 그쵸? 66만 4천원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66만 4천원에서 자, 아이고, 빼기죠. 53만 3천원 하면은 13만 1천원 나오네요. 그쵸? 13만 1천원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공제받지부터 매입세액은요, 어쩔 수 없이 부가세 신고서 가셔야 돼요. 자, 1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까지 조회하시면 자, 공제받지부터 매입세액은 얼마냐면은 여기 있네요. 세액이 306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회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108인데 107이라고 적혀 있네요. 108의 기출문제 풀이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